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수면 장애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린다. 이거는 만성 불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요거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홍승범 교수님. 네, 잠을 드는데 힘든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우리가 만성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성 불면증의 그 요인을 보면 첫 번째가 유전이라든가 체질적으로 불면증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게 있다가 뭐 걱정거리라든가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유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불면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불면증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속되느냐 없어지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요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내가 못 자면 내일 일을 못 한다거나 맞아.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꼭 불면증과 감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잠을 늦게 자 버릇하는 분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맞아. 이런 분들은 불면증이 아니고 네.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불면증으로 진단하기 전에 일주기 리듬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을 못 자는데 아직까지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잘 다니고는 있는데 좋은 괴롭기는 직장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네. 김현영 씨. 예. 근데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 주변 분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사실은 저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일정하게 또 직장을 일정하게 가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기 맞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있을 때 깨니까 이게 진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대표적인 거는 일주기 리듬이 너무 앞으로 당겨진 경우는 초저녁부터 졸리고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기 리듬이 뒤로 밀리면 2시, 3시,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자요. 그래서 그 일주기 리듬을 바로 잡는 방법은 멜라토닌을 먹거나 또는 밝은 빛을 쏘여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밤에 잘 때 소량 먹고 또 아침에 기상해서 밝은 빛을 쏘이면 일주기 리듬을 바로 잡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자던 사람이 11시, 12시에 쉽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면증과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가 좀 다른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잠을 자긴 자는데 또 이런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다가 자주 깨요. 이런 분들은 이유가요. 수면 장애 관련 질환이나 내과 질환, 복용약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잠은 쉽게 드는데 중간 이유 없이 깨는 거를 유지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하룻밤에 몇 번 깨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으로는 한 번도 안 깨는 걸 정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상 깨면 수면에 유지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 또 오늘 주제인 불면증, 주기적 하지 운동증, 렘수면 행동 장애와 같은 여러 수면 장애들이 중간에 잠을 깨게 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코를 골고 정말 1분 이상 숨을 안 쉬는 분도 본인은 자고 나서 너무 잘 잤다고 얘기를 진짜요? 하죠. 그래서 부인은 너무 불안해서 계속 흔들고 깨우는데도 이런 분들은 낮에 피곤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커피를 한 서너 잔씩 마시고요. 또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견뎌내긴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온하게 있으면 잠을 참을 수 없어서 졸게 되고 또 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질병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게 되니까 옆에서 자면서 코를 골거나 숨을 안 쉬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다면 한번 그분의 수면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수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흔히 안 알려진 게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역시 본인은 잘 모르는데요. 자다가 자꾸 다리를 떨고 자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번이 아니라 5초에서 90초까지 4번 연속으로 반복되는데 하룻밤에 200번, 300번 다리를 떨고 자는 얼마나 경우가 괴로워. 흔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리 떨리는 것 때문에 본인이 깨어나서 왜 깼지 이렇게 따지기도 옆 사람이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더 흔한 경우는요. 같이 자는 사람이 자꾸 이불을 차니까 그렇죠. 부인이나 남편이 깨어나서 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와. 이렇게 깨어날 때 뇌가 같이 깨기 때문에
또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카메라를 달고 자야 되겠네요. 혼자 자는 사람 다리를 나를 좀 떠나 지켜보려고. 네. 와. 심한 경우는 아침에 자고 나면 운동한 것처럼 다리가 뻐근한 걸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오 세상에. 그래요? 야 생각했던 것보다 질환이 많은데 또 다른 내과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이가 50에서 60세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잠꼬대는 누구나 하지만 이런 분들은 행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인을 치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가 어머, 있는데 어머. 이 또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수면장애 외에도 고혈압, 당뇨, 또 심혈관 질환, 골격 질환, 근육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세가 일정하면 관절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깨요. 세 번째는 이런 병을 치료하게 쓰는 약제 중에 일부 약제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먹으면 깨게 하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또 각성을 일으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혈압약으로 쓰는 베타 차단제라든지 칼슘 차단제 일부 약제들도 잠을 방해합니다. 또 기관지 확장증으로 쓰는 약제들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혹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네. 복용 시간을 좀 당겨서 드시거나 용량을 좀 줄이거나 수면에 영향을 적은 약으로 변경해서 쓰시는 것도 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 많이 마시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또 낮잠 자는 거, 네. 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피곤할 때 자는 불규칙하게 자는 습관들도 중간에 깨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초저녁에 꼬박 잠이 드셨다가 윗집에서 이제 쿵 한 번 하면은 깨가지고 밤을 꼴딱 새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자다 자주 깨시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특히 이제 어르신네들은 그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이 적어지고 자주 깨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소리만 나도 쉽게 이제 깰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어르신이 되면은 우리 몸의 그 일주기 리듬이 또 네. 변경해서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또 사지 운동증 같은 게 또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세요. 그 약 중에 잠을 방해하는 약이 대개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밤에 자주 깰 때는 그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기 리듬이 변한 경우는 멜라토닌과 밝은 빛으로 치료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양압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요. 네. 또 사지 떨림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 작용제라는 걸 쓸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네. 멜라토닌이라든가 리보트릴 같은 약을 쓰면은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거를 진단을 네.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검사가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검사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수면 관련 질환이나 내과 질환 약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막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걱정을 뭐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보통 저희 진료과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오늘 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맞아. 잠을 자더라도 내가 중간에 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위한 걱정, 불안을 위한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분들이 더 잠을 좀 못 주무시게 됩니다. 특히 그러면은 그 또 우울증은 어떤가요? 우울증도 중간에 깨긴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는 오히려 잠을 더 못 주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는데요. 술을 드시면 사실 잠은 오기는 하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수면 보조제 같은 경우 올바른 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괜찮지만 잘못 복용했을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또 피곤하고 낮 피곤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자기 전에는 술이나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좀 자제하셔야 되고 네. 수면제를 먹고 있다면 이제 처방 용량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좀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귀마개를 사용하면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이 있다 그러면 더 못 자요. 맞아. 특히 오늘 같은 날 어저께 거의 새다시피 해요. 시간 시계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증이 막 생기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시험을 앞두거나 또는 뭐 대담이 있다거나 그럴 때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전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일기 같은 식으로 쓰게 되면은 예. 그런 걱정거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서 예.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완을 좀 몸에 시켜주는 것도 꿀잠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스트레칭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일 운동처방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민현 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어이구,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꿀잠 자는 스트레칭을 저와 함께 해볼게요. 먼저 우리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양 손바닥 역시 바닥에 대어주실 때 이때 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동작으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에 대어주시면서 시선을 바닥을 보면서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와, 어깨가 쭉 펴지니까 너무 시원한데요? 맞아요. 이렇게 호흡을 입으로 후 내쉬면서 20초씩 2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제자리 오셨다가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후, 발 뒤꿈치를 네, 엉덩이 이렇게 닿도록 네, 내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때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드시 엉덩이가 닿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엉덩이를 약간 띄워도 돼요? 네, 맞아요. 어깨랑 가슴이 늘려지도록. 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늘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고양이 자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쭉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슴, 어깨, 우리 등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 혈액순환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무릎을 곧게 펴고 앉아서 해볼게요. 앉아서요. 네, 곱게 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무릎을 네, 가볍게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피라고. 네. 네, 오른쪽 다리 우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쪽 바깥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놓아주세요. 네, 이때 왼 팔꿈치를 오른쪽 바깥쪽에 대어주시고 우리 몸통을 비틀어 주시는 겁니다. 비틀기. 네, 가볍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통을 비틀어 주세요. 뒤를 오, 보는 시원해요. 거죠? 네, 맞습니다. 뒤를 꽈배기처럼? 보듯이 이렇게 호흡을 입으로 가볍게 내쉬면서 천천히 이완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20초. 20초. 반대쪽도 한번 다리를 넘겨 보실게요. 넘길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게 되면 우리가 복부와 네. 척추 길이끈, 엉덩이 바깥쪽이 늘어납니다. 늘어지는 게 느끼는데요? 네, 뼈에서 막 소리 나요. 이렇게 네. 네, 가능한 만큼 내 몸통을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잠이 약간 솔솔 와요? 하실 겁니다. 솔솔 네, 와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네, 누운 자세에서 우리가 한쪽 다리 먼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양손으로 내 정강이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네, 이렇게 허벅지 뒤쪽과 네. 엉덩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네. 가볍게 호흡을 쭉 입으로 내쉬면서 네. 네,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대쪽 무릎은 편안하게 두시고 편안하게. 20초 당겨주시고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당겨보실게요. 근데 되게 시원한데요? 네, 맞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허벅지 뒤랑 엉덩이가 늘어납니다. 네. 네, 이렇게 가볍게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 동작을 하다가 이제 잠을 이렇게 잡니다. 그럼 에이. 동작을 하다가요? 네,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꿀잠 자는 이러시면 스트레칭이에요. 곤란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